한 주간의 민심을 쏙쏙들이 살펴보겠습니다. 이승영 뉴스토마토 본부장, 또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센터장 두 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제가 장담을 하건데 이런 분석은 두 분이 최고 같아요. 미디어 토마토 하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거고, 또 우리 윤희웅 센터장님은 뭐 항상 하지만 하여튼 객관적으로 또 잘 분석을 해주십니다. 워낙에 잘하시니까 본부장님께서 배우는 중입니다. 네, 잘 끌어주십니다. 특히 오늘 이 코너는 미디어 토마토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아마 어제 딱 했던 여론조사 오늘 공포되는 건가요? 네, 오늘 그렇죠? 아침에 오늘 아침에 공포되는 여론조사 중심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스토마토 의뢰로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 1,004명 대상으로 실시했고,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무선 ARS 방식입니다. 자세한 건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미디어 토마토 조사 중심으로 얘기를 할 거니까요. 일단 정당 지지율도 좀 조사를 했는데, 네. 호감이 가거나 조금이라도 지지하는 정당이 있는지 물어봤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본부장님? 더불어민주당이 34.9%, 네. 국민의힘이 29.8%, 아하. 조국 혁신당이 17.8%, 그리고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 무당층이 6.4%, 예. 개혁신당이 5.5%, 그다음에 새로운 미래가 1.7%, 진보당이 1.3% 이런 순으로 나왔네요. 처음에 민주당 34.9대 국민의힘 29.8을 하니까 총선 전에 느낌 그대로 생각했는데 눈에 띄는 게 있어요. 17.8에 조국혁신당. 그럼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이 뭐 다른 정당이긴 하지만 합치면 뭐 50이 훨씬 넘어가는 상황이 돼버리는데 좀 눈여겨볼 만한 점이 있을까요? 일단은 조국혁신당 정당 지지율이 상당히 이제 높아지는 네.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이 독자적인 정당, 자립적인 정당이 될 것이냐가 이제 사실은 최근에 이제 관심사 네. 중에 하나인 것인데, 그 지표가 그러면은 어떤 것으로 볼 수 있느냐 하면 대략적으로 정당 지지율에서 안정적인 두 자릿수를 유지하느냐, 그다음에 거기에 구심점이 되는 인물이 차기 대권 주자 지지율 조사에서 뭐 5% 이상의 지지율을 유지하느냐, 예. 보여주느냐 정도가 그 정당이 독자적 정당으로서 이제 의미를 지속적으로 가져갈 것 같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일 것 같아요. 네. 예, 지금 그런데 최근에 나온 조사들을 보게 되면 그 두 가지 조건을 다 사실 충족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요 흐름이 쭉 가고요. 다만 이제 조국혁신당이 이제 17.8% 상당히 이제 높잖아요. 매우 높아요. 이건 높은 예. 거거든요. 이제 그런데 이게 그러면은 더불어민주당 지지도 만약에 더 높을 수도 있을 텐데, 네. 우리가 여론조사에서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합의 100%라는 거. 예. 100이 넘어갈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수능 모의고사 점수를 생각하면은 나 열심히 공부하면 점수를 네. 150 점에서 110점 올릴 수 있잖아요. 예. 다른 친구들의 점수와는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그런데 모든 여론조사에서는 이런 이제 지지율 조사에 특히 그래요. 이제 합의 100%. 그러니까 내가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떨어지지 않으면 떨어져야 불가능한 된다.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의 의미가 이제 있다고 할 수 있겠고, 그러니까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승리했으니까 사실은 더 올라갈 수도 네. 있을 수 있는데, 조국 혁신당이 이제 있음으로 인해서 더 추가적인 상승이 제약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자동답 방식이긴 하니까 이것은 이제 좀 정치 관심도나 또 정치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 정보가 많으신 분들이 이제 많이 좀 참여하는 측면들이 네.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면접원이 하는 것에서는 요거보다 좀 낮을 가능성이 이제 있는데, 그 차이는 이제 방식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뭐 그런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대표가 이 때문에 좀 자신감이 붙은 것 같아요. 요즘 행보를 보면 예. 어제도 그 영수회담 하기 전에 보자, 이재명 대표. 보자라고 제안을 먼저 야. 하고 야권 대표로 나가는 것이다라고 이재명 대표한테 말하자면 그렇게 애둘러서 표현한 거고, 어제 또 페이스북에 10가지 또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될 영상을 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 보면은 사실 이건 뭐 여의도에서 이미 떠돈 지 오래된 그 풍문을 갖다 직접 언급을 술 먹지 마라. 술 먹지 마라, 뭐 예. 극우 유튜버 보지 뭐 마라. 보지 말아라 이런 것들, 이런 행보를 봤을 때 조국 대표가 탄력이 좀 붙었다, 자신감이 지금 생겼다. 17.8 정도면 그렇죠.
야, 이게 뭐 위성 정당 소수 정당으로서는 상당히 높은 엄청난 거잖아요. 최근에는 없었던 현상이죠. 없었던 그러니까 현상이죠. 제3정당에서 이 정도 지지율을 얻는 현상은 근 10년 내에는 없었던 현상. 특히 예, 호남에서 예. 특히 호남에서 지지도가 높습니다. 실제로 네, 이번 조국 비례 혁신당. 선거에서도 호남에서 더 네, 높았죠. 그렇죠? 더 높아지고 있고 거의 지금 민주당 수준의 버금가는 예. 수치를 보이고 있고요. 이야. 그러니까 2010년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이제 그 선거 전, 이제 직후, 이제 이럴 때는 뭐 20에 가까운 부분들 이제 있었는데 네. 그것이 이제 지속성을 갖지는 못했던 상황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땐 일정 부분 이제 뭐 의미 있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자, 조국 혁신당의 17.8% 이게 좀 눈에 띈다고 짚어주셨고요. 자, 민주당이 21대 마지막 본회의 다음 달 2일입니다. 최상병 특검법 처리할 예정인데 이거 관련해서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물어봤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본부장님? 네,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가 65.2%, 네.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23.5%, 잘 모르겠다 11.3%. 이것도 이렇게 지지율하고 비슷하게 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정치 여론조사에서 이제 네. 이 정도 흐름 나오게 되면 뭐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네. 있어요. 그래서 거부권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응답이 65.7%. 네. 뭐 우리가 한 70% 되면은 뭐 어떤 상식적인 거 물어보는 네. 데 응답 결과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요. 만약에 이제 이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유무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이잖아요. 네. 만약에 특검에 대한 찬반을 물었으면 격차는 좀 더 났을 더 것 같아요. 컸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나 아하. 보수 성향층에서 대통령에 대한 이제 그 호불호 또 네. 지지 여부를 떠나가지고 이제 응답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이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니까 네.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지지자나 보수 성향층에서는 약간 이제 거기에 보호하려고 하는 심리가 작동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격차가 이렇게 컸다고 하는 것은 뭐 이것을 어떤 다른 정치적 액션을 통해서 특검법에 대해서 이제 통과를 안 시키거나 아니면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이걸 좀 무마하려고 하는 시도가 대중 여론 차원에서는 쉽지 않은 이제 그 정도 수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63.6%가 행사해야 된다. 이게 정당마다 다르긴 다르군요. 다릅니다. 예.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무려 92.8%가 행사하면 안 된다. 안 돼. 압도적이네, 민주당은. 압도적이죠. 조국 혁신당 지지층에서도 92.4%가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은 뭐 민주당 지지층이나 이제 야당 지지층에서는 거부권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게 월등히 높고 네.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보수에서는 행사해야 한다 거부권을 이렇게 이제 높은데 그러면은 왜 이렇게 크게 나왔지? 이럴 때는 이제 중도 성향층 어느 네.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 중도 성향층의 의견이 어떤가라고 이제 살펴보는 것이 이제 흐름인데 여기서 봤을 때는 뭐 65.5% 네. 중도 성향층에서 그러니까 중도 성향대로 여론조사는 잡히는 게 많네요. 예, 원래는 이제 사실 이론적으로 생각한다면 중도라고 하니까 네. 보수 성향층과 진보 성향층의 중간 정도 네. 모든 사안에 대해서 거의 이제 팽팽하게 나오는 것이 평온한 시대에 나타나는 여론이에요. 평온한 시대예요. 예, 그런데 이제 네. 이것이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되면 통상 6대 4 정도로 기울어지는 것이 이쪽 흐름이 좀 강하다. 네. 뭐 진보사가 강하다. 이제 중도가 야권에 좀 기울어져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그거를 더 넘어서는 7대 3 이상이 돼버리네요. 상황이니까 네. 예. 중도 성향층이 이제 여권에 대해서 네. 대통령에 대해서 반감이 상당히 이제 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총선 참패 책임을 지고 대통령실에서는 인적 쇄신 예고를 했는데요. 자, 박영선 전 장관이 국무총리에 거론이 됐었고요.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비서실장에 거론된다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조사도 있었네요. 토마토 잘 조사하는데요. 네. 네, 두 사람에 대한 찬반 반응을 여쭤봤는데 반대가 56.2%, 야. 찬성이 16.7%, 잘 모르겠다 27.2% 네. 이런 결과가 나왔네요. 결국 여야 막론하고 두 사람 기용에 대해서는 좀 반대하는 의견이 높다. 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네. 이게 이런 경우에는 뭐 좌우의 통합이 이루어졌다. 통합이다, 뭐 이제 이거는. 이렇게 모처럼, 하는데 네, 모처럼 네, 의기투합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요 사안들은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뭔가 좀 파격적인 아니긴 한데 네. 그러면 이 상황에서 보수 성향층이나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다 이게 야당 측 인사를 갖다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문제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 반대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게 어떤 이제 약간 야당에 굉장히 좀 관여도가 있거나,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연결성이 좀 현재 시점에서 있는 사람이 권한을 갖고 임명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네. 뭐 호의적인으로 평가하는 시각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두 분 다 지금 현재로서는 거리감이 있는 상황이에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지금의 이제 야권 주류하고는 거리가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굉장히 또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는 측면들이 작동하고, 네. 그래서 찬성 의견이 10%대에 그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눈에 띄는 게 20대 50.9%는 잘 모르겠다, 관심도 없다 이런 너무 어떤 어려운 측면인지 뭐 모르겠습니다. 누군지도 모르겠고 왜 그 사람들이 하는지 모르겠다 이거네요. 그만큼 그 윤 네. 대통령 주변에 그만큼 믿을 사람 인력풀이 많지 않다라는 게 나왔고, 오죽하면은 이 기사가 지난주에 나오고 난 다음에 엄청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김건희 여사 뭐 비선 라인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보도도 정도였기 됐고요. 때문에 결국 야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는 지금 이미 친명 체제로 민주당은 재편이 됐는데 또 친노 친문대 뭐 친명 이런 구도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분열을 획책하는 거다 뭐 이런 박지원 의원도 그런 당선자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네.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 여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쓸 사람이 없냐, 예? 말씀대로. 그래서 여든 야든 원치 않는 사람들이었다. 네. 뭐 이렇게 정리할 수밖에 없을 것 만약에 같습니다. 이제 용산에서 네. 뭐 야당의 이제 이재명 대표든 어떤 상징적 인사한테 좀 추천을 해주세요라고 해서 이제 야당에서 이런 인사를 추천했다라고 하면 좀 달라졌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야당 지지 성향층에서는 좀 우호적으로 평가하는 기류가 있었을 테니까,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야당에서도 이제 즉각적인 지지층에서 반감을 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대통령 네. 입장에서도 총선이 끝나고 나서 과연 자기 편이 누가 있을까, 누가 남아 있을까를 생각했을 것 같아요. 고민을 하고 있다 이 고민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차기 또 첫 차기를 생각했을 때 만약 이재명 대표가 다음에 차기 대통령이 되면 자기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그림도 그려봤을 거고, 아하. 뭔가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이런 해프닝이 벌어진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렇지만 결국은 비서실장에는 정진석 네. 의원이 임명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정진석 의원? 장고 끝에 악수를 뒀다. 악수입니까, 그거? 악수입니다. 또 악수라 그럽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민심에서 예. 총선 결과 민심이 어떻게 하라고 분명히 주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정치에 입문시켰다고 하는 네. 그런 분을 또 정진석 의원이 어떤 분입니까? 당심은 민심은 당심이고 그렇죠. 당심은 윤심이다. 예. 뭐 이렇게 해가지고 100%에서 이준석 전 대표 몰아낸 분 아닙니까? 그거에 그야말로 원조 당정 관계, 수직적 관계를 만드는데 장본인인데 네. 그런 사람을 또 기용을 했으니 네. 차라리 그냥 더 오랫동안 정보를 더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이제 앞으로 흥미로운 포인트는 네. 여권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와의 이제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느냐. 왜냐하면 이제 그러니까요. 대중 여론에서 일정 부분 플러스 이제 알파를 이제 여권에 추진하는 어떤 이슈들, 아젠다에 대해서 호응을 추가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인물이 이제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이잖아요. 삼석이긴 하지만요. 예, 왜냐면 대중 이제 영향력은 사실은 훨씬 있으니까. 예, 그런 상황이면 이제 우호적 관계를 가져가면서 사실은 이제 그것을 야권과의 대립하는 이슈의 국면에서 이준석 대표의 이제 간접적 도움을 아마 필요로 하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많은 사안들에 있어서. 그러면 이제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으로 가지 않는다라고 얘기는 하긴 했지만, 네. 만약에 대권의 꿈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절묘하게 그 안에서 존재감을 높이는 것을 가져갈 텐데, 이 정진석 비서실장과 사실은 악연이 있잖아요. 제가 그때 처음 대화를 봤을 때 하겠습니까, 두 사람이? 그때 육모 육모마방이. 방방이라는 저는 그 전에 잘 몰랐었는데 예. 그 표현 이제 하면서 두 사람 간의 앙금이 워낙 강한 상황인데 네. 그런 것까지 감안했으면 좀 아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분이 막말을 너무 많이 했어요. 네. 작년 초에도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 공개 요구했을 때도
뭐라 그랬냐면 대통령이 범죄 피의자 면담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렇죠. 이런 그 식으로 얘기 말을 본인이 하고. 직접 했고요.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은 이런 비서실장 자리에 앉힌다? 정말 정무 감각이 제로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뭐 실형 예, 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사자 명예훼손으로 6개월 징역 실형 6개월이면 상당히 센 거거든요. 센 거죠. 명예훼손 사건. 명예훼손죄 벌금죄가 많이 나오는데. 네, 그런데 이제 아직도 저 재판 중이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이런 분을 거기 그 자리에 앉혔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정치적으로 다 오판을 한 거다 이렇게 봅니다. 통상적으로 어떤 대통령실에서 선거에 패배를 하고 여러 가지 좀 협치가 필요하다라고 하게 되면 네. 그때 비서실장을 정치색이 상당히 이제 옅은 인물을 두면서 이제 야당의 반발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쓴 게 그랬던 것 같아요. 과거의 이제 예. 패턴인 것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현재 이제 현 정부의 요 비서실장 인선과 관련해서는 좀 반대인 거예요. 초반에는 어쨌든 정치인들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네. 이제 관료 출신들을 쓴 거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정치인을 쓴 것이니까 네. 그래서 정윤석 의원에 대해서 전 의원에 대해서 이제 뭐 그 여러 가지 평가들이 이제 있을 수는 있을 텐데 정치적인 색깔이 야권에서는 굉장히 반감이 또 있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 하여튼 과거와는 다른 패턴을 이제 보이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풀려 나갈지 한번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저께 사실 이 대통령이 나와서 직접 소개를 했단 말이에요. 예, 직접 네. 기자들 앞에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국무회의 때 얘기한 그 연장선상이 아닌가. 그러니까 국정 방향은 옳은데 소통을 못해서 이렇게 됐다라는 그 인식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하. 그래서 어제도 두 차례에 걸쳐서 오전에 비서실장이 딱 오후에 정무수석 그걸 왜 같이 안 하고 왜 따로따로 했는지도 모르겠고 예. 그렇게 즉흥적으로 했다는 건데 소통이라는 건 이런 게 아니거든요. 네. 예전에 아까 노무현 대통령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노무현 대통령은 자처해서 국민과의 대화, 네. 100분 토론, 했죠. 심지어 온라인 국민과의 대화도 했어요. 이 채팅하면서 그렇죠. 당시에. 예. 그러니까 뭔가 이게 선심 쓰듯이 하는 것이 소통이 아닙니다. 아. 그렇잖아요. 의무예요. 대통령의 의무. 근데 그걸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그게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됩니다. 미디어 토마토 조사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요. 이재명 대표의 연임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여론조사도 해봤죠? 네, 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연임을 반대한다가 47.5%, 이재명 대표 연임을 찬성한다가 43.3%, 잘 모르겠다 9.2%. 야, 요거는 팽팽하게 나왔어요. 뭐 완전 반반은 아니지만 되게 네. 팽팽해 보이는데 이게 정치 성향이나 지역별로도 다른 양상을 좀 보이는 겁니까? 그렇죠. 예.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연임 찬성이 75.9%입니다. 맞네요. 그리고 조국 혁신당에서도 67.2%가 연임을 찬성했고요. 예. 개혁신당하고 국민의힘이 좀 다르죠. 개혁신당은 찬성이 21.3%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국힘에서는 90.4%가 연임에 참 반대했습니다. 당마다 차이가 훨씬 확 나버리는데요. 이거는 예. 찬반이 그래서 너무 여기 갈려요. 찬반이 네. 뭐 이 정도면은 이제 팽팽하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이건 보나마나 중도 성향층에서도 요렇게 했을 반반일 것이다. 것이에요. 요렇게 그래서 했을 보면은 것이다. 중도 성향층에서는 찬성이 40.3, 반대가 44.8이니까 그 흐름에 이제 있는 것이고,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어쨌든 뭐 민주당 지지층, 진보 성향층에서는 이제 어쨌든 당대표 연임해도 괜찮다, 오케이 하는 이제 기류들이 뚜렷하게 있는데 비해서 보수 성향층에서는 반감이 워낙 큰 것이니까, 네. 네, 그러면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제가 듣기로는 결심 어떻게 합니까? 제가 듣기로는 연임을 안 하는 쪽으로 지금 마음을 굳혔다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대표 본인이 네, 예.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당원들이 이렇게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요. 그것 때문에 이제 그렇긴 한데 안 하시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본인이 이제 결정을 왜냐하면 이게 2년 뒤에도 지방선거가 또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평가를 받았는데 그때 가서 또 평가를 받아야 또 되거든요. 너무 험난한 길이거든요. 이번 평가 받아서 평가가 좋은 성적을 받았는데 네. 또 다 평가를 또. 받는 게 과연 필요하냐 뭐 이런 뭐 내용의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댓글에는 뭐 이연임 뭐 글들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지지도도 지금 해봤는데 네. 국정운영 평가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난번에 20%대였었는데요. 이번에도 20%대입니다. 아. 긍정이 29.3, 부정이 67.7%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거 참
지난번에 제가 기억에 26%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26.3이어서 예. 뭐 한 3%포인트 긍정 평가가 올랐습니다. 약간 회복됐다고 네, 약간. 봐야 되는데 이게 영수회담 제안하고도 관계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어떻게 좀 일단 분석 좀 해주십시오. 지난번에는 네. 이제 총선 결과의 영향이 상당히 컸다고 할 수 있겠고요. 네. 말씀드렸듯이 다수에 속하고 싶어하는 이제 아. 응답자들이 있는 것이니까 예. 못했다고 하는 평가가 선거 결과로 나왔으니까 잘 못한다라고 규정을 하게 하는 것이고요. 네. 이제 요 대통령 평가는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은 매우 사실은 변하기 힘든 지표가 아니라 잘 변하는 지표예요. 아, 오히려? 그러니까 앞에 예. 정당 지지율 같은 경우는 어느 정당 지지하냐라고 묻는 것이니까 그것은 이제 우리가 누구 좋아해?라고 묻는 거 네.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라고 불리지만 정확한 명칭은 아니거든요. 이제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부정 평가 비율인 거예요, 사실은. 바뀔 수 있죠. 뭐 예, 어떻게 시기에 따라서. 네. 어떤 국면이 지나가거나 또는 이제 어떤 발언을 하거나 어떤 액션을 취하게 되면 네. 변동이 반드시 이제 있는 지표예요. 사실 그래서 이게 뭐 40% 정도는 돼야지 국정 동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40% 정도 선을 가져가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럼 대통령이 그 민심에 맞는 행보를 보여주고 그 메시지를 하게 되면 그 정도는 유지되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그 워낙 아래 수준에서 이어지고 있어서 이 관리가 이제 좀 너무 이제 사실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네. 사실은 이 수치가 변동성이 크긴 하지만 대통령 정부에 대한 평가의 총체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지표예요. 이것이 지금 30%가 안 된다라고 하면 새로운 이슈를 주도할 만할 동력이 이제 없다고 우리가 평가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렇게 30이 안 된다고 하면은 여권 내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40% 정도 가까이 되면 여권 내에서는 그래도 이제 다 맞춰주는 흐름이 이어지는데 이 정도 되게 되면 여권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타나면 대통령이 리더십이 훼손돼요. 아하. 네. 그런 그래서, 상황이어서 네. 참, 네. 그래서 레임덕 얘기가 나와요. 이게 레임덕이다. 이런 것 나오는 때문에. 거고 예. 여론조사 지난주 여론조사에 충격을 받아서 뭐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뭐 예.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니까 그런데 이번에 영수회담을 과연 진정성 있게 제안한 것이냐 이거는 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어제 갑자기 네. 일정을 실무 회의하는 걸 다 취소하고 하지 취소했죠. 않습니까? 네. 정무수석이 그렇게 바뀔 줄 알았으면 미리 일정을 조율하면 되는 건데 네. 과연 진중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거지. 그냥 또 요식행위로 넘어가서 그냥 이 국면만 넘기려고 상황 타개하려고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건지 조금 의심이 가기 시작한다. 네. 라는 말씀 드리고 제가 싶습니다. 네. 언제 만약에 대통령실에 있었다고 한다면 오전에 오후에 이제 정무수석이 급박하게 또 임명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 정무수석이 바뀌니까 이제 이렇게 됐다는 것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긴 해요. 사실 바뀔 사람이 하는 게 맞는 것이니까 새로운 사람 오는 사람이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오전에 했던 비서실장이 뭐 천준호 이재명 대표 비서실장에게 네. 연락을 해서 상황이 이제 이렇게 돼서 했으니 하루 정도 이제 그 사전 미팅을 연기하자라고 이제 사실은 언론에 나오거나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네. 그것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니까 이제 디테일에서 그러니까 그만큼 아쉬운 부분이 있죠. 즉흥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즉흥적인 모습을 정무수석도 보여준다는 거죠. 즉흥적으로 바꿨다는 말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루 전까지 뭐 아무 그게 없었다는 건데 왜 갑자기 비서실장이 와서 정무수석 바꾸시다 이래서 바꾼 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한호섭 정무수석인데요. 네. 반대로 뭐 이럴 수 있겠죠. 바뀌는데 그러면 바뀐 사람이 하는 게 좋겠다니까 그럼 빨리 하자 이랬을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도 그래도 그것도 그것도 이제 정교하지 그렇다.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한 사람 더 좀 살펴보죠. 국민의힘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당일날 이재명 대표 회담 제안 당일날 오찬 제안을 받고 거절을 했습니다. 이거 일각에서는 거리두기 아닌가 이런 분석도 있는데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뭐 여론조사 한 건 아니죠, 이거는? 네, 한 건 네. 아닙니다. 뭐 일단 뭐 만나서 할 얘기도 없을 것 같고 네. 가장 그런 건 자기가 최측근이라고 이제 본인은 생각하고 그동안 행동을 해왔고 말하자면 뭐 배신 뭐 이런 얘기도 뭐 SNS에 쓰고 홍준표 있습니다만 시장이 뭐 얘기를 좀 한 것 같아요. 홍준표 네. 시장이 자신을 저격하면서 네. 그리고 윤 대통령과 4시간 동안 만나서 뭐 독대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상당히 섭섭하지 않았을까 뭔가 뒤통수 맞은 느낌이랄까 뭐 그런 차원에서 서운함을 표현한 건지 진짜 거리두기 자기 정치 윤석열과의 차별화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한 건지는
뭐 제가 관심법을 몰라서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섭섭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섭섭한 것 같긴 해요. 그 밥 대통령이 부르면 밥을 먹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섭섭함의 정점을 찍은 것이 본인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한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난 거잖아요, 대통령이.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이 우리 인간관계에서 똑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홍준표 시장이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공격을 하는 거지 네. 했잖아요. 단순히 어쨌든 문제가 있었다라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략적 사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차기 대권 주자 지지율로 사실은 이런 이제 인물들을 이제 평가하는 기류가 앞으로 쭉 생길 텐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합의 100%라는 거잖아요. 네. 누군가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비윤의 인물들 많이 있어요. 뭐 오세훈 시장이라든가 또는 뭐 나경원 뭐 이제 이런 사람들 이제 부상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친윤의 비율가 지금 비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그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 입장에서는. 그 지지층들을. 그래서 딱 타겟을 분명하게 해서 공세하는 그런 이제 기반 하에서 전략 하에서 최근에 이제 공세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 주간의 민심, 미디어 토마토 민심 여론조사 살펴봤고요. 쇼미더 사심도 저희가 이어가 보겠습니다. 뉴스 인사이드에서 준비한 커뮤니티 설문조사 결과를 저희가 짚어보고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재밌는 또 신박한 댓글도 소개해드린 시간인데요. 자, 요거는 사실은 뭐 일반적인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신뢰 구간이 뭐 이런 거 따질 수 없다라는 거 또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설문조사 주제가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국무총리와 비서실장을 임명할 수 있다면 어떤 인물을 지명하시겠습니까? 라는 내용인데 이거 주관식인데요. 댓글 한번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본부장님. 유저 SJ7님께서 이렇게 네. 말씀합니다. 국무총리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불명예스러운 윤석열 밑에 마지못해 하든지 괜한 자기 가시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하겠죠. 어유 이건 세게 말씀하셨네요. 도미타 6541님 푸바오 얘기했습니다. 푸바 중국 가자. 지금 앉아 있는 누구보다 최고 나을 듯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소개 하나 해주십시오. 예. 네. 지금 너무 이게 아, 과합니다. 전 마지막에 나는 유저 JM1 JT8분이 추천하신 나는 나를 추천한다 이렇게 해주셨네요. 자, 좀 세게 말씀. 본부장도 하나 좀 얘기. KCUN 이게 인건비 아깝다.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갑시다. 좀 세게.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막 여론조사를 하면 뭐 사심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이름 올라오긴 올라올 건데 좀 대다수 내용들이 필요 없다. 돈 아깝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좀 그러니까 슬픕니다. 사실 어떤 대안들 이제 아무리 이거 뭐 정식 여론조사는 아니지만 이런 사람이 낫지 않겠냐라고 하는 이제 그게 나와야 되죠. 했는데 어떤 기대치가 상당히 낮아져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좀 보이긴 해요. 총리가 그동안 하실 때 너무 존재감도 없고 아마 그런 게 좀 반영된 게 아닌가. 그런 게 민심에 반영된 거고요. 네. 유저 QR님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면 어디까지 더 봐야 하나요? 진짜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요. 착한 국민 더 괴롭히지 마세요.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읍소로 하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승영 뉴스토마토 본부장 또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센터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